그래서 오늘은 그 합성 매매를 진행하는 우리 참여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적인 부분,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향후에 스스로 합성 매매 포지션을 운영할 때, 네, 이거 저희는 매매라고 안 합니다. 네, 운영이라고 해요. 포지션 운영이라고 해요. 네, 이게 좀 있어 보이나? 네, 아무것도 아닌가요? 네, 운영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을 운영한다. 네, 이 합성 매매. 왜냐하면 우리가 양쪽을 그 매매하잖아요. 그래서 SOXL, SOXS 양쪽으로 운영 그 포지션 매매하는 것을 내가 포지션 운영이라고 제가 표현해 볼게요. 포지션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반대편 추매에 대한 이야기, 추매에 대한 부분을 개념적으로 뭐 좀 나름대로 좀 이 부분은 같이 공유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할 거고요. 일단 장을 좀 장 초반에 좀 지켜보죠. 3분봉 기준으로 지금 이게 3배 레버리지 ETF인데 0. 몇 %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꼼짝 안 한다는 얘기죠.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꼼짝 안 하고 1년 내내 건조하구나.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그렇죠. 그쪽이 그 사막 지형인가요? 네. 두바이는 안 가봐서 네. 1년 내내 건조하다고 하네요. 네, 아부다비. 네. 여기는 지금 우리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국이 지금 장마권에 있습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있고 최근에 그 장마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하여튼 기후의 변화겠죠. 네, 집중호우가 많아요. 집중호우가 그냥 막 그 좁은 구역에 막 쏟아붓듯이 그 쏟아지는 그 빗줄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해서 좀 피해가 많이 좀 그렇구나. 100% 사막 지역입니다. 네. 상막한가요? 네. 네, 그러시군요. 100% 사막 지역이라. 포레스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진행되는 거 조금 보고요. 장 진행되는 상황 조금 본 후에 지금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좀 XOXL이죠. SOXS 볼까요? XL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도 되고요. 네, 여기서 봐도 되고 어쨌든 지금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24% 정도 이렇게 지금 상승 구간에 있고요. 지금 상승 후에 횡보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22평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여기 약간 이렇게 지금 이제 22평 쪽으로 접점이 만들어진 차트죠. 차트 모양새를 보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기간적으로 보면 대략 2, 3, 4, 5 오늘이 대략 한 6거래일 정도 되고요. 최근에 평균치에 준하는 지금 거래일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사실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요거 다시 한번 줄여서 또 볼게요. 자, 이렇게 쫙 줄여가지고 최근에 평균치 추세가 나왔는가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좀 키울게요. 최근에 추세적인 평균치 요걸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요 보이시죠?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방 추세라고 본다면 대략 몇 프로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방 추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방 추세,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최근에 추세의 흐름이에요. 그걸 보면 자, 여기 하방 나올 때 대략 한 20% 정도 나왔고요. 여기가 상방 나올 때 대략 또 한 20%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하방 나올 때 14% 정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24% 나왔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 추세 구간은 최근에 평균치는 담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평균치만큼은 올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시죠? 네. 물론 여기서 추세가 더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매번 제가 말씀드리죠. 네, 그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어쨌든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뭐 그 세트 종목이죠. SOXL과 SOXS를 최근에 대략 한 달치 정도 되네요. 요게 지금 네, 거래일수로 60분봉 차트 기준 거래일수로 한 달 정도의 그 기간 분석을 해보면 상승과 하방의 어떤 그 변동성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거의 평균치 이상, 그러니까 최근에 추세 정도는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행하는 건 합성 매매잖아요. 포지션을 운영하는 매매예요. 내가 내 포지션을 가지고 마치 그 핸들링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 SOXL과 SOXS를 가지고 핸들링 하듯이 포지션을 운영하는 매매고, 그리고 그 운영하는 매매에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프로세스가. 근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프로세스가 제공되는 이유는 아직 이제 처음 합성 매매를 만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차원의 프로세스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당연히 그 프로세스대로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최근에 이거 예를 들면 지금 한 달 전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 전에 이 미국 주식 합성 매매 참여하신 뭐 많은 분들 계시죠. 우리 백사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한 달 전에 이렇게 포지션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구간이겠어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좌에는. 자, 이거를 수평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요거 지금, 자, 요거 한번 수평으로 만나볼까요? 요거 지금 수평으로 만나보면 여기서 네, 여기까지 거의 지금 뭐 그냥 그대로죠? 가격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지금 한 달 전 가격으로 온 거네요. 네, 한 달 전 가격으로. 이게 지금 한 달 전 가격으로 다시 올라온 거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중간에 한번 그 변곡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기간을 움직이면서 뭘 했죠? 매매를 진행했잖아요. 합성 매매를. 여러분이 포지션을 운영하면서 합성 매매를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추세의 흐름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이게 우리가 쉽게 뭐 그 시쳇말로 얘기하면, 자, 여기가 끝물일지 아니면 여기가 끝물일지 아니면 여기가 추세가 더 이어질지는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점 이 차트에서, 지금 이 차트에서 상승에 배팅을 하겠습니까? 하락에 배팅을 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한 1억을 줬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상승에 배팅하겠습니까? 하락에 배팅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는 맞고 50%는 틀리겠죠. 네, 이것이 바로 방향성 매매의 함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방향성 매매를 결정했을 때, 물론 나만 맞으면 나 자신은 100%가 되겠죠. 내가 맞으면 되는 거니까. 뭐 주식 투자하는데 남을 배려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틀렸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100%로 손실을 입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방향성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오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방향성 매매가. 그렇죠? 그 방향성 매매와는 다른 패턴의 매매를 적용한 것이 바로 변동성 매매죠. 변동성 매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현재 흐름으로, 현재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난 한 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현재는 평균치 정도는 상승이 나왔구나. 변동성 매매에서 추세가 나올 때, 자, 변동과 추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변동과 추세에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추세다. 여러분들이 추세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SOXL의 운용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움직일 만큼의 뭐 세력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그
미국 주식 합성매매 공부방에 있는 분들이 인원이 현재 67분인데 저 포함해서 67분이 이거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금이 많으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없죠. 이거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세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대신 뭐다? 그 추세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생기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 자, 1-2 버전이 있죠. 1-2 버전. 여러분 1-2 버전에 보면 맨 끝에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나 한번 볼게요. 자, 1-2 버전, 우리 프로세스 1-2 버전에 보면 맨 그 프로세스 하단 그 맨 끝에 여러분들 그 창에 그 마지막 글귀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거 반드시 다 알아야 돼요. 네. 무슨 내용이 써 있죠, 거기에? 네. 유비님, 네, 포레스트님, 네, 오셨고요. 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그 1-2 버전 제일 끝에,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그거 반드시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성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네네네, 황금꽃님 맞습니다. 반대 포지션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1-2 버전의 마지막 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현재 진행되는, 자, 기본적으로 합성 매매의 기본은 뭐냐면, 자, 오늘 설명드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운영할 때 이거는 우리가 포지션을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앞으로 포지션을 운영하면서 매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자, 1-2 버전 그 맨 끝에 글귀에는 반대 포지션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 매매는 기본적으로 양쪽에 SOXL과 SOXS에 대해서 균등하게 자산을 분배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드, 그 시드를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시드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 시드의 움직임, 그 시드가 움직이는 그 방향에 따라서, 그 변동성에 따라서 매매를 진행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말 그대로 주가가, 이거는 그냥 쉽게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얘가 그냥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돈 버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이거는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일만 벌어지면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주가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만 해주면 돼요. 얘가 지금 얼마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지금 뭐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어. 그냥 한쪽 방향으로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오르락 내리락, 마치 그 시소 게임 하듯이, 시소 있죠, 시소. 아니면 양팔 저울처럼 한쪽이 올랐다가 다시 한쪽이 내리는 상황만 생기면 우리는 무조건 돈 벌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이제 조금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 그게 대칭이라고 칩시다. 대칭. 즉, 올라간 만큼 내려오고, 내려간 만큼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내려오고, 내려온 만큼 올라가.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 구조가 만들어지면 합성 매매를 진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아무런 고민과 아무런 걱정 없이 완벽하게 돈을 법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60분봉 만나봤잖아요. 60분봉 차트 만나봤잖아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차트, 60분봉 차트 기준으로 일봉으로 보든 60분봉으로 보든 주기에 상관없이 어떤 차트든 대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추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추세가 나오고 그 안에 변동성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대 포지션 추가 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양매매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 이미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양쪽에 동등하게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운영할 때 우리는 포지션을 어디서 운영한다? 상승 포지션에서 운영하잖아요. 그죠? 상승 포지션, 최근에 상승 포지션 어디였죠? XL이었단 말이에요. XL 가지고 여기서 지금 계속 매매가 진행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별로. 뭐 진입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XL 구간에서 그 변동성에 따라서 2%, 4%, 6%, 9%, 12%, 15%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분할로 매매가 되고 다시 원위치에서 이전 구간에 도달했을 때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반복적인 그 매매가 상승 구간에서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자, 보세요. 특정 개인이 이렇게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지금 XL 쪽이 10 플러스 12%권에 가 있어요. 12%권에 가 있고 XS는 마이너스 15%권에 와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변동성 매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는 일방향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빠진 거죠. 마이너스 15%까지. 그러면 요 XL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여기는 주식 100%입니다. 그죠? 여긴 주식 100%예요. 주식 100. 이해되시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현금이 일부가 있고 주식이 일부가 있겠죠. 왜? 매도가 됐으니까. 12%면 2%, 4%, 6%, 9%가 매도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12%까지 매도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현금 50, 주식 50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여러분이 포지션을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현금 50, 주식 50이 되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추정 손실이 확정 이익보다 조금 큰 상황이 돼 있어요. 이쪽에서 변동성 매매가 몇 번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동성 매매가 많이 일어났다면, 즉 상하방의 변동성이 많아서 이렇게 마이너스 15%까지 진행되는 동안 여기서 뜻밖으로 변동성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면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미 이 순간에 확정이익이 추정 손실을 앞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평균적으로 현재 이 이야기는 뭐죠? 추세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상황하고 얼추 비슷해요. 그 상황을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XS 쪽은 마이너스 그 100% 주식으로 갖고 있고요. XL 쪽은 현금 50, 주식 50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로 추세가 바뀐다면 어떻게 되죠? 이 시간 이후로 추세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XL 쪽과 현금과 주식을 갖고 있는 XL 쪽이 있고 그리고 주식만으로 그 포진이 된 XS 쪽이 있으니까 주가가 하락한다면 XS가 가격이 오르겠죠. 자연스럽게 확정 수익 대비해서 추정 손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되면 확정 수익이 추정 손실을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XL 쪽에 우리는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현금 50%. 그리고 주식 50%. 이거 아까 50대 50이죠. 이거 50대 50인데 자, 여기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상방 추매와 상추, 네, 그리고 하추, 하방 추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거 두 개는 각각이 다른 개념이에요. 요 두 개는 좀 그 운용하는 자산이 다릅니다. 운용하는 자산이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반대 포지션 플러스 12%의 매도 주문 들어갔어요. 여기 XL 쪽이에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5%야, 지금. 자, 방장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방장이 하방 추매 진행하세요. 상방 추매 및 추가 매수 진행합니다. 하방 추세와 상방 추세 그 추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방 추매는 지금 XL은 현금이 50%가 있고 요거 이해하시죠? 주식이 50%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하방춤에는 어떤 자금이 쓰이는 거죠? 이 주식이 매도된 자금이 쓰이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현금을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이 매도됐을 때 하방춤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2%, 15%, 19% 이렇게 앞으로 이제까지 추세가 진행된 것과 상관없이 12%, 15%, 19%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의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방춤회, 하방춤회가 진행되는 시작 시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방춤회는 어떤 자금이 쓰인다? 주식으로 50% 주식으로 갖고 있는 이게 매도된 자금이 하방춤회 자금이 쓰이는 거예요. 그때는 현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 부분 이해되시나요? 여기 현금 같은 돈인데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가 진행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돈이 쓰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결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자, 하방춤에는 얘가 주가가 빠질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거죠. 그럼 얘가 빠진다는 얘기는 뭐죠? XL은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나는 지금 현재 구간이 12% 구간에 매도를 걸어놨어요. 플러스 12% 구간에. 그리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15% 구간에 와 있어. 12%가 매도가 되는 순간 그 실시간으로 마이너스 15%에 있는 XS를 매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기매도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매도된 부분을 통해서 여기를 매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15%가 매도되면 그 시간으로 또 XS를 더 내려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더 내려가겠죠. 이거를 하방춤회라고 해요. 주가가 내려갈 때 XL이 매도되는 프로세스상의 기준점으로 XL이 매도될 때 매수하는 것, 그것이 하방춤회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상방춤회. 상방춤회는 뭐다? 상방춤회 시작점이 어디예요? 60분봉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 요 가격이죠. 현재 지금으로 보면 대략 8.91 정도 되네요. 8.91, 8.917로 여기 써있죠? 하단 가격. 주가가 여기서 돌아서서 여기에 이렇게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물론 이 가격은 시간의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첫 기준점이고 여기가 1차 매수하는 시점이에요. 상방춤의 1차 매수야. 여기 상방춤에 들어가는 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XL의 포지션 중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50% 매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10%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은 그대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주식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2% 구간 상승할 때마다, 구간은 2%입니다. 10%씩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10%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 그러면 방장님, 이렇게 하방춤회든 상방춤회든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는 개념은 방장님이 1-2 버전 프로세서에서 얘기한 반대 포지션 춤회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룰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 네, 어긋나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기본적으로 합성매매는 1-2 버전 프로세스가 기본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희망하는 합성매매는 양쪽에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각각의 자산이 양쪽에 동등하게 배분이 되고 이 동등한 배분이 대칭형 구조로 움직여서, 자, 이해 잘하세요? 대칭형 구조로 움직여서 오르고 내리고를 균등하게 반복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이상적인 수익이 생깁니다. 이 가장 이상적인 수익이 생기는 상황에서 굳이 반대편을 추매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대로만 움직이면 그대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 한쪽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몬다는 것은, 자, 추가 매수라고 하는 건 뭐죠? 기존에 양쪽에 동등하게 자산을 편성했던 거를 한쪽으로 포지션을 모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분할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산 자체가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불균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는 합성매매의 기본 툴하고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그걸 왜 진행하세요? 왜 진행?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지금부터 자 설명 또 들어갑니다. XL이 상승하면서 여기서 확정 수익이 생겼고 생긴 만큼 현금과 주식이 있고요. XS는 그만큼 하방으로 진행됐어요. 그럼 XS가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턴해버리면 XL에서 추매를 진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추정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정 손실이 줄어들면서 확정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는 당연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추매를 진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추매를 진행하면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요. 즉 수익이 생기는 그 구간이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러면 그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 추매를 진행한 부분은 언제 어떻게 매도합니까? 여기서 또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가야 돼요. 이제 자, 또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성 매매는 양쪽의 포지션을 동등하게 운용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정 구간 추세가 지금처럼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고 그것이 평균치 이상의 추세가 나오는 국면에서 반대 포지션에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일정 구간에서 방향성 매매를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방향성 매매는 아주 위험한 매매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저는 극단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위험한 거 정말 싫어요. 저는 수익이 적게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포지션 운영에서 추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 해당 포지션 안에서 현금과 주식 비중을 적절히 활용하는, 즉 반대편으로 자산을 이동하지 않고 현금과 주식을 해당 포지션에서 적절히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 실현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다? 수익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추매의 판단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손실이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2 버전 프로세스가, 그리고 양매매인이 얘기하는 합성매매, 이 현재 강의하는 모든 내용이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뭐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만들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철저히 개인별로 검증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 프로세스란 얘기야. 물론 저도 제 주식 인생 20년을 거쳐 고민해가지고 만들어낸 프로세스지만 주식에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주식에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이해하시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다? 양쪽에 동등한 포지션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한쪽에 이 포지션을 조금 옮길 때, 즉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 그것은 뭐다? 일종의 방향성 매매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 방향성 매매를 진행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를 빨리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정상적인 합성 매매가 진행되는, 다시 프로세스 양쪽의 포지션을 50대 50으로 맞추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한시적으로 추가 매수가 진행돼서 수익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자, 이제 여러분은 뭘 판단해야 되느냐? 그러면 방장님, 그 수익을 가속화시키는 그 방향성 매매를 어디서 멈춰야 됩니까? 자, 이제 멈추는 부분.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시드를 운영한 기간이 있고요. 시드를 운영한 기간이 있고 운영한 기간에 대한 수익률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몇 번이고. 시드 운영은 월에 1.5회에서 2회 정도의 회전율이 생기면 아주 잘한 것이다. 그럼 2달 기준으로 3회에서 4회 정도의 회전율이 생겼다. 2달에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리고 한 번 회전 1회전에 3%에서 10% 사이, 뭐 좀 러프하게 잡을게요. 5%도 뭐 평균 5%인데 정말 운이 좋으면 10%도까지도 나옵니다. 1회전에.
뭐 한 5%라고 가정해도 되고요. 10%라도 상관없습니다. 최저가 3%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반대편 추매를 진행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내 확정 수익과 추정 손실의 관계여서 확정 수익이 내 운용한 기간, 시드 운영 기간, 예를 들면 반대 추매를 진행해서 쭉 끌어올렸어요. XX를 끌어올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시드 운영 기간 15일이었고요. 지금 이 순간 15일을 운영한 이 기간에 내가 최종으로 계좌를 결산한다 생각해보니 수익이 최종 플러스 4%가 나더라. 시드 대비해서. 시드 대비입니다. 시드 대비. 플러스 4%의 수익이 달성됐다. 그러면 뭘 한다? 그 시점으로 리밸런싱을 고민한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부분 이해되시죠? 제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반대편 추매가 진행됐을 때 여러분이 빠르게 해야 되는 건 뭐다? 추매 기간은 최대한 짧게, 그리고 리밸런싱을 최대한 빨리 당겨라. 리밸런싱을 빨리 당기는 기간은 본인 시드 운영 기간, 그리고 수익률을 고려해서 이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 오래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반대 포지션 추매는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게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지 못할 거면 차라리 그냥 포지션을 그대로 양쪽 포지션 운영해라. 현금하고 주식으로 그대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이거 아주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합성 매매는 기본적으로 뭐다? 한쪽으로 자산을 한쪽으로 편중시키는 거 안 합니다. 그건 없어요. 단 제한적으로 추세가 평균치 이상 추세가 진행되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것이 지금은 방장이 판단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생기겠죠. 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반대 포지션 추매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로 포지션을 조금 더 끌고 갈 것이냐, 이거 추세가 좀, 어쨌든 실시간으로 그런 판단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 기본 전제는 뭐다? 합성 매매는 양쪽의 자산을 50대 50을 동등하게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것이 주식으로만 돼 있던, 현금 플러스 주식으로 돼 있던, 상승 포지션에서는 당연히 현금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 포지션으로 옮길 때는 그 기간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수익률과 시드 운영 기간을 고려해서 리밸런싱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리밸런싱이 되면 다시 양쪽 포지션이 자산이 50대 50으로 맞춰지겠죠. 또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변동성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프로세스가 반복된다는 얘기죠. 1-2 버전 프로세스가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프로세스 안에서 변동성으로 또 매매가 생기고, 그 매매가 생기는 과정에 또 다른 추세가 생겼다. 그럼 또 다른 추세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이번에는 XS가 쭉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XS가, 그러면 이제 XS에서 생긴 이 자산이 다시 또 XL 쪽으로 옮겨지는 반대 추매가 진행되는 과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늘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매매가 아니라 운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포지션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지션의 핸들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그 포지션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이 부분 이해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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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주류님, 좋은 생각이에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기본 전제. 잠깐만. 물론, 이거 한번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채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물론 양매매운이 제안하는 합성매매 이 매매 툴과 매매 방식은 제가 뭐라 그랬죠? 중위험 중리스크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 주주리님이 말씀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그건 마치 어떤 것처럼 오는 거죠. 마치 천재지변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11 테러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를 들면 60분봉 차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반대 포지션 추매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차트에 대한 평균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기간, 지난 시간에서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기간. 근데 이 평균치가 적용되는 건 그거는 합리적인 사고고, 주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움직이는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느닷없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9.11 테러를 상상할 수 있었냐고. 북한이 어느 날 미사일 쏘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를 물론 뭐 예측 징후는 많았지만 아니 그렇게 아니 21세기를 저는 정말 놀라운 게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날 줄은 솔직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 어떤 기본적인 그 관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주리님이 말씀하신 뜻하지도 않은 급락, 뜻하지도 않은 급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은 뭐예요? 우리 이제까지 반복된 주기만큼 반복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은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하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때로는 손절이고 때로는 리스크 관리예요.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합성 매매는 뭘 한다 그랬어요? 자산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단 이렇게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추세가 나왔을 때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자산을 움직여서 일시적으로 방향성 매매를 지향한다 그랬죠.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 방장님 저는 그냥 한쪽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과 주식 비중으로 비중 맞춰 갈래요. 조금 늦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포지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됩니다. 지금 이미 현금 포지션이 엑셀은 많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만 본다면, 자, 현재 추세로만 볼게요. 현재 추세로만 본다면 이미 XL은 현금이 만들어졌고 XS는 주식으로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만 돌아나가면 기간은 걸리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확정 수익은 추정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해요. 이것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반대 포지션 추매를 진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반대 포지션 추매가 진행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운 양매매윤의 미국 주식 합성 매매는 기본적으로 뭐다? 자산을 균등하게 운영하고 반대 포지션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걸 제한하는 중위험, 미들 리턴, 미들 리스크에 해당되는,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 이거 운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에 30% 50% 수익 난다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한 달에 3%에서 5% 많게 10% 정도까지 부분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면 최대 수익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전체적인 큰 틀로부터 해서 합성 매매에 대한 큰 틀, 그리고 프로세스 운영, 그리고 합성 매매 기본 툴에서 벗어나는 추매는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 영상이 오늘 방송이 종료가 되고 다시 올라가니까, 스트리밍 돼서 올라가고 다시 내가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이거는 반복해서 보시고 반드시 머릿속에 큰 틀과 큰 그림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됐다. 1번 한번 올려봐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다. 그거 1번 한번 올려봐 주세요. 주주리님 답변이 됐을까요? 우리가 천재지변까지 대비하는 거는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모든 것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 근데 주식은 때로 그런 과정을 언제든 벗어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에요. 그 맛에 주식하는 거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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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님, 미주성님, 네, 황금꽃님,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반대 포지션 추매는 제한적이고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시죠? 네,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그 합성 매매의 양쪽 포지션 운영한다 그랬죠? 제가 매매라고 안 했습니다. 운영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그 개념이 정확히 반영이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조금 살펴보고요. 네, 라이브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엑셀 먼저 볼게요. 엑셀이 지금 2%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2% 상승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점 대비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저점 대비 현재 여기가 대략 저점 되죠. 저점 대비 상승 구간은 현재까지 대략 27% 지금 나오네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갔죠? 네, 조금 더 올라갔어요. 요렇게 지금 최근에 그 추세 포지션보다 조금 더 올라갔죠. 그죠? 최근에 포지션이 대략 20%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추세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건 일봉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일봉상으로 봐도 뭐가 나왔죠? 전고점을 상승으로 이탈하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최근 추세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온 경우고요.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네, 주봉으로 보면 아직 멀었죠, 사실. 월봉으로 봐도 아직 멀었어요. 사실 엑셀이 가야 될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일단 현재 전고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기간이 평균치를 조금 넘게 지금 기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 초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조금 더 추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 포지션 추매, 상방 추매, 하방 추매에 대한 얘기를 오늘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본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가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인 합성 매매를 운용하는 운용자의 마인드에, 자, 여러분들은 합성 매매를 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핸들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운영자의 마인드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툴. 야, 방장은 15%부터 추매 들어가라는데 난 성질이 좀 급해. 나는 9%부터 바로 추매 들어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나는 15% 그래, 15%대로 방장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야, 19%부터 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추매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포지션 안에서 현금하고 주식을 운영할 거야.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여러분이 포지션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방장이 제공한 1-2 버전 프로세스, 합성매매 프로세스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만들면서. 하지만 이 1-2 버전 프로세스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다시 두드리고 다듬고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자,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과 합성매매의 큰 틀과 추세가 이렇게 나올 때 반대 포지션 추매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으며, 그 반대 포지션 추매를 바라보는
그것을 운영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의 포인트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번 더 시청하시고 몇 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